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구청장 일 뽑아야 돼. 난 서울시장을 할 때 야당 시장이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추경호 후보를 대구 경제를 살리는데 제1의 적임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도 주민의 생각입니다. 주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서울의 피청구인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역시 애청자분들께서 주시는 댓글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장윤성 기자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시고요. 애청자들은 늘 장 기자님 취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장 인터뷰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들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거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맞아요. 투표 중요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국정농단 사범으로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6.3 지방선거판으로 끌어들인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노산군에서 복위된 단종처럼 거짓과 모함으로 덧씌워진 멍에는 반드시 벗겨지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거짓과 모함으로 덧씌워진 명예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 또는 그리고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그 수많은 사실들이 다 거짓과 모함이라는 주장인데요.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거짓과 모함에 속아서 앞서 보신 영상처럼 수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광화문 광장에 쏟아져 나와서 촛불혁명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주장이 대한민국 사회 특히 보수를 움직여서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린다는 것도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영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진실은 가둬지지 않고 숨겨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위,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고 우리는 왕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즉위식, 복위, 다시 왕좌에 복귀하는 것처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 왕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21세기에 우리가 왕을 뽑는 선거를 합니까? 네, 국민들의 머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박근혜를 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위가 내게 남은 마지막 소명이다. 더디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돌면서 받았던 인상을 정리한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 한 번 만져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뻗는 손들을 어쩔 수 없이 막아내야 했던 나도 안쓰럽기는 매한 가지다라면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굉장히 많이 공개했습니다. 저도 한두 컷 골라봤는데 제작진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손이 잡히고 어깨가 잡아당겨져서 통증이 있다고 한다. 사저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치료 받고 내일부터 안정 취하라는 말씀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었다. 어제도 링거를 맞고 버티셨는데 이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보여준 그 많은 분들의 외침은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라고 느꼈다라며 그대들이 했던 조리돌림과 잔인한 칼춤을 추면서 자행했던 인격 살인에 대한 대가는 꼭 받을 것이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두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주요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30년 구형 누가 했죠? 바로 한동훈 전 검사가 한 건데요. 그 부분을 직격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꽃잎 두 잎을 피운 후 고사한 청운각 충절의 매화나무를 보면서 최근 가장 핫한 영화인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을 마지막까지 지킨 궁녀의 이름이 매화인 것이 우연인가 싶다며 충절은 시대가 지나도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 소녀 매화이옵니다라는 대사가 입 주위에 맴돈다라고도 썼습니다. 뭐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줄줄이 다 읽어봤습니다. 민주공화국에 맞는 서사입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맞죠?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다 버벅거리게 되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다시 나와서 국민 앞에 선 것이 나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판단.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징역 22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2039년 그녀의 나이 87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다시 정치 전면에 서서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선거의 여왕이냐 분열의 여왕이다. 이런 주장은 보수 안에서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 역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서울의 숲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서울숲. 잘했지? 나 서울시장 할 때 잘했지.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반말을 하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해서 한겨레 경향이 준엄한 사설을 썼습니다. 우선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탄핵 뇌물 박근혜 이명박까지 선거판에 불러낸 국힘이라는 제야의 사설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저음입 가경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재임 중 저지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러난 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다라고 혀를 찼습니다. 일정과 동성만 보면 가히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급이라며 퇴임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이 의무는 아니지만 재임 중 불법 비리 국정농단으로 징역살이를 한 중범죄자들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법적 정치적 권리를 회복했다고 해서 이들의 죄책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준엄이 꾸짖었습니다. 국민들은 두 사람에게 통합에 기여하는 국가 원로의 모습처럼 거창한 걸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용서를 받은 이들답게 그에 걸맞게 최소한 인간적 염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짚었습니다. 아무리 지지층 결집이 다급한 선거 국면이라 할지라도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국민의힘이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일렀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이에 응답할지 저는 미지수입니다. 경향신문도 비슷한 내용의 사설을 썼습니다. 단죄된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다니 이게 정상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야 할 시점에 선거판을 누비는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후한무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고 사법적 정치적 단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자숙과 성찰 대신 정치 일선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누가 정상이라고 보겠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명박근혜 이 5글자에는 어떠한 미래도 없고 오로지 과거만 비칠 뿐이며 결별해야 할 과거를 소환해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결국 정치를 퇴행시키고 주권자를 우습게 보는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의 혁명,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둥을 세운 이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우스워 보이나?
우리 국민들이 다 까먹고 과거에 그 왕좌에 있었던 그야말로 왕처럼 살았던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 그런 회고적 투표를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 앞에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았던 부정부패 사범에 불과한 두 사람을 보고 이 소중한 한 표를 허무하게 던질 리는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인권에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